저희 집 좀 도와주실 생각 정말 없으세요? 우리도 노후 자금 말고는 그렇게 큰 돈은 없단다. 나중에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제 가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자꾸 이러시면 노후에 고생하십니다, 엄마, 아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들이 엄마 아빠를 협박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60세 권옥순 씨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더욱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노가다 인부로 시작해서 배달 일까지 안 해본 게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들고 나가면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오곤 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남편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곤 서로에 대한 믿음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뿐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집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혼자서 벌어오는 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 앞 골목에 작은 좌판을 하나 마련해서 야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 내는 것도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우리 창수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하루 벌어온 돈을 모아 앉아 내일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 시간이 참 길고 힘들었지만 저는 가족을 위해 버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가정도 조금씩 안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남들은 부러워할 만큼의 넉넉함은 아니었지만 남편과 저는 늘 성실히 일했고 그것 덕분에 더 이상 굶주리진 않았어요. 창수가 어릴 때는 늘 양손에 먹을 걸 들고 다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창수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과 저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창수는 참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처음 학창 시절에는 성적도 좋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남편과 저는 그런 창수를 보며 우리 인생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잘 자라주니 우리도 이제 조금은 편해질 수 있겠다는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더군요. 창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직장을 잡으면서 30대 초반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혜리고 공무원입니다. 첫 만남에 남편과 저는 잘 몰라서 교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교행직 공무원이라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대의 공무원이라니 둘 다 알아서 잘 먹고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립하고 이제는 우리 부부도 서로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때까지는 창수와의 관계도 원만했고 며느리 혜리도 처음엔 괜찮아 보였죠. 그렇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수와 혜리가 갑자기 집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아빠, 집을 사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처음엔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한테 집을 사주겠니? 우리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넘어갔죠. 남편도 비슷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벌어온 돈으로 자식에게 집을 사줄 만큼 여유롭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처음에는 꽤 괜찮았어요. 며느리 혜리도 밝고 성격도 좋아 보였고 아들도 직장에서 자리 잡으며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는 듯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수가 집에 와서 처음으로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혜리랑 나랑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우리 형편에 무슨 집을 사줄 수 있겠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평생 일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도였고 아직도 노후 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창수야, 우리가 너희한테 집을 사줄 형편은 안 돼. 우리도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아직 큰 돈이 없단다. 창수는 한동안 조용히 듣고 있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혜리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지나가는 얘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서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건 자주 찾아오던 둘이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저희 집에 오는 날도 드물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수가 다시 찾아와서는 이번에는 조금 더 심각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집을 마련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건 알지만 나중에 엄마 아빠가 더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우리가 돌봐드리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말하니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우리가 널 안 도와준다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너희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니? 그때 창수의 표정은 미묘했어요. 눈길을 피하면서도 딱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저와 남편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느리 혜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리는 처음엔 착하고 우리에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창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에게 집을 사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부부를 외면하겠다는 듯한 태도였죠. 그 말을 들은 남편도 처음엔 아무 말 없었지만 저와 둘이 있을 때는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옥순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자식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남편과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사주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우리를 돌봐주지 않겠다는 그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창수가 우리 아들이니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 싶었죠. 하지만 창수와 혜리는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창수와 며느리 혜리는 점점 더 저희 부부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처음엔 그냥 어색한 분위기 정도였지만 차츰 노골적인 무시와 냉담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집이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집 이야기를 꺼냈을 때만 해도 그저 젊은 부부가 집을 장만하고 싶은 소망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안정된 보금자리를 꿈꾸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요구는 점점 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고 저희 부부가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취급당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제가 아들 부부를 만나러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자는 제안에 흔쾌히 응해 주었지만 만남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무뚝뚝하게 앉아 있고 며느리 혜리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도 어딘가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죠. 식사 중에 며느리가 은근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요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할 텐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못해주겠다고 말했는데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터져나왔습니다. 혜리야,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지만 아직 집을 사줄 만큼 큰 돈이 있는 건 아니란다. 그리고 너희도 젊으니 조금씩 준비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답변은 창수와 혜리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창수는 저희 부부가 집을 사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를 돌볼 생각이 없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혜리도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면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제 가정이 더 중요하니까요. 창수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가시처럼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남편 역시 그 말을 듣고는 굳은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서로에게 묻지 않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아들 창수가 부모에게 집 문제로 저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돈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과연 잘못한 게 무엇인지, 왜 아들 부부가 이렇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 대화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옥순아, 우리가 너무 창수를 잘못 키운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희생해서 그런 걸까?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게 됐을까? 저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창수를 잘못 키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그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해왔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우리가 더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으로서의 의미조차 없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들 부부는 계속해서 같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집을 사주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힘들어질 때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 그 말이 점점 더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져만 갔고 저희 부부는 서로의 고통을 위로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참아왔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어느 날 아들 창수가 우리에게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혜리가 임신했어요. 창수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와 남편도 기뻤습니다. 우리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솔직히 그동안 서운했던 일들이 눈앞에 잠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은 부모로서도 참 설레는 일이니까요. 몇 달 후 혜리는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창수와 혜리는 첫 부모가 되는 설렘에 가득 차 있었고 저희도 손주를 볼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혜리가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는 다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혜리가 출산 후 몸조리 중인데 우리가 둘 다 직장을 다니잖아요. 혜리 처가는 너무 멀고 여기서 5시간이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좀 애를 봐주시면 안 될까요? 창수는 부탁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를 당연하다는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우리는 말했습니다. 네 엄마랑 나도 1시간은 걸리지 않니? 매번 애를 어떻게 봐줘?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집을 사주시고 잠시 들어와서 사시면 안 될까요? 엄마, 아빠 방 3개짜리 집을 사서 같이 지내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은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 결심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너무도 오랜 시간 참아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요구와 무례함을 견뎌냈고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당했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마치 집을 사주지 않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듯이 대했던 그 시절을 우리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수에게 말했습니다. 창수야, 우선 우리는 집을 사줄 돈이 없다. 힘들게 살아서 은행 이자로 겨우 노후 준비해둔 게 다이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우리 재산이다. 창수, 그리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애 보는 게 힘들단다. 그리고 아빠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 일이 많아. 물론 병원을 다니는 건 사실이었지만 애를 돌보는 일이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도 더 이상은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해리도 처음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저희 부부의 태도가 변함을 느끼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창수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엄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요? 해리도 몸이 안 좋고 저희는 일 때문에 바쁜데요. 아기를 낳지 말란 말이에요? 이 창수는 그동안의 태도와는 다르게 다급한 목소리로 호소했지만 저는 그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해야지. 우리도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나이는 아니란다. 그리고 해리 처가가 멀다지만 그곳에서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지 않겠니? 정 안 되면 둘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해야지. 창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해리도 말없이 창수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그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들 부부는 여러 차례 저희에게 다시 부탁했지만 저희는 그저 조용히 무시했습니다. 창수가 전화를 걸어와도 해리가 메시지를 보내와도 남편과 저는 그저 무심하게 넘겼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했던 그 무례와 배신감이 지금도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죠. 그들에게 더 이상 희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와 아들 내외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창수와 해리는 그동안의 태도를 바꾸고 다시 저희에게 접근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도 점점 자라고 해리도 출산 후 회복을 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죠.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아들 내외는 여전히 손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육아의 무게는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창수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해리도 회사 복직해서 다니고 있는데 애 보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데 주말마다 애를 돌봐주실 수 없을까요? 평일은 어떻게든 우리끼리 해보겠지만 주말만이라도 좀 도와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창수는 그동안과는 달리 정중하고 간절한 태도로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달라진 모습에 조금은 놀랐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대신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하는 모습은 그동안의 갈등 속에서 그도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상처와 아들 부부의 이기적인 태도를 쉽게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창수의 간절한 부탁을 들으면서도 저와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창수야, 우리도 주말엔 쉬어야 한단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는 알겠지만 우리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그리고 예전부터 말했듯이 너희가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건 내 몫이야.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항상 너희 뒤에 있어줄 수는 없는 거란다. 창수는 여전히 우리의 대답을 받아들이지 못한 듯 실망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저는 끝까지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의 무게는 쉽게 풀리지 않았고 저희 부부도 이제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싶었으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 해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창수 씨가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육아를 병행하는 게 너무 벅차고요. 그동안 서운한 일들도 많았겠지만 이번만큼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해리의 목소리에도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떠오르는 건 과거의 일들이었습니다. 집을 사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우리를 협박했던 그날의 창수의 말,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의 편의만을 생각하며 행동했던 그들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해리야, 내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쉬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내가 창수와 함께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해리는 더 이상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고군분투했을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었겠지만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고 우리도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희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제 그저 우리만의 일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손주의 성장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도 했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고 우리는 더 이상 그들에게 모든 걸 내어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삶을 살아야 했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할 때였습니다. 가끔씩 손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이미 충분히 주었고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때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아들 내외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고 그들도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아들 내외는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해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창수는 일 때문에 바쁜 상태였고 해리는 혼자서 찾아온 것이었죠. 저와 남편은 처음에 그녀의 방문에 다소 놀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무겁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짜 힘들어요. 창수와도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도 정말 심해요. 이렇게 되면 이혼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해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쉽게 나오다니. 해리야, 이혼까지 생각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니? 창수도 너를 사랑하고 둘이 함께 이겨내야 할 일들이 많아.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아이까지 있던 상황에서 이혼은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해리는 고개를 숙이며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 혼자 버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며칠 후 창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이혼하게 만들 건가요? 해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도 무언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관심하신 거죠? 그가 저에게 했던 말은 강한 불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저를 압박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창수야,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할 문제로 몰고 가는 건 아니란다. 너희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 부모가 자식의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 저는 차분히 대답했지만 그와 동시에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창수는 이제는 제가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해리도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고 저도 정말 힘들어요. 창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의 표정은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 상황을 회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리는 이혼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수에게 만약 너희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런 모습이 그들에게 어떤 해를 미칠지 알면서도 저는 그들의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선택을 해야 했고 저와 남편은 그저 그 선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수는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하며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아빠와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이혼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저를 협박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국 그들에게 더 이상 희생할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수와 해리가 처음 저희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을 때의 일, 그들이 부모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모습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지금의 이 상황과 얽히면서 저와 남편은 더욱 더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창수와 해리는 저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결정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그들의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그들의 결정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지만 저는 저희 부부의 선택을 확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이제는 그들이 저희를 필요로 할 때가 아닌 저희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할 시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들먹인 해리와 창수는 저희에게 여러 번 도움을 청했지만 그때마다 저와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이혼을 하던 말던 그것은 너희의 일이다. 양육권 문제도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며 저희는 더 이상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창수와 해리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저희와의 관계가 더욱 멀어지면서 그들은 그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날 창수와 해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전과는 다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아기와 육아 문제로 너무 힘들어서 도와줄 도우미 이모를 쓸 비용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만 지원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해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창수는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비는 모습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들을 떠올리게 했고 그간의 갈등을 곱씹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 상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1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니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를 기억하면서도 그들의 솔직한 요청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아, 100만 원을 도와주겠다. 하지만 이 돈으로 너희가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부모가 항상 너희를 도와줄 수는 없는 것이란다. 저의 대답에 창수와 해리는 갑자기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해리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말하며 창수는 저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저희의 도움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조금은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후 도우미 이모가 오고 나서부터 그들은 육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창수와 해리는 저희에게 여러 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그들이 이모의 도움 덕분에 좀 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창수와 해리가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저희는 귀여운 손주도 볼 겸 창수와 해리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의 갈등을 씻어내듯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남편은 조금씩 그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과거에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이혼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창수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아들놈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리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부모님을 협박하다니. 저희는 부모님이 욕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며 저와 남편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저희도 그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저희 부부도 다시금 가족이라는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갈등이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며 저희 가족이 다시금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집을 사주고 애를 봐주었다면 지금 같이 잘 지내기는커녕 계속해서 저희에게 부탁만 했을 텐데, 씁쓸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한 요즘입니다. 그래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된 아들, 며느리를 보니 행복함이 훨씬 큽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권옥순 씨의 사연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제 채널이 여러분에게 감동과 공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채널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